안녕하세요. 예, 저는 강원국 작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을 썼고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직접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잘 집중해 줄 거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글쓰기 말하기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40대, 30대, 40대가 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지금 보는 세상이 여러분이 앞으로 한 20년 후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크게 한 두 가지가 바뀔 텐데요. 우선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래 산다는 거죠. 이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120살, 심지어 150살까지 살 거라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적게 잡아도 이제 120세죠. 120살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 50세, 60세까지 한다 하더라도 절반밖에 안 사는 거죠. 60세 직장 정년을 해서 나온다 해도 6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산 만큼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60년은 어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거죠. 어디 다니지 않으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산다는 게 살려면 수입도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 이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직장에 안 나가니까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활동을 하면서 수입도 어느 정도 벌면서 60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류 역사상 첫 세대가 될 겁니다. 인류가 그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몰라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또 부모님은 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하는 세대예요. 첫 세대입니다. 솔직히 선생님도 잘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직장 생활은 읽기 듣기를 잘해야 돼요. 윗사람 말을 잘 듣고 생각을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귀담아 듣고 또 교과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잘 읽고 또 뭐 인터넷 인강 같은 거 잘 듣고 학교 다닐 때는 읽기 듣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읽기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어디를 다닐 때는 읽기 듣기가 중요하죠. 읽기 듣기를 잘해야죠. 되게 이제 읽고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 것이고 선생님 말을 듣는 거지 또 책에 있는 내용을 읽는 거지 내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는 것을 내가 소비하는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이제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현재 살고 있죠.
읽기 듣기의 시대.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닐 때까지 이제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남의 집에서 살 때 필요한 거는 눈치입니다.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 남의 집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눈치라는 것은 읽고 듣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유심히 듣죠.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눈밖에 안 나나. 그래서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읽으려고 하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말을 왜 하나, 의미가 뭔가, 무슨 배경이나 취지가 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가, 그걸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읽기 듣기, 결국 눈치라는 것은 눈치를 본다. 이거는 읽기 듣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읽기 듣기를 잘하는 사람 보고 눈치가 빠르다고 하죠. 왜 눈치를 볼까요, 사람은? 잘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남에게 잘 맞춰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또 눈높이를 맞춰주고 어떤 상대가 기대하는 기대 수준에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맞춰준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중심은 그 내가 맞춰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주체죠. 거기에 나는 딸려가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듣기라는 것은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이고, 눈치를 보는 것은 맞춰주기 위한 것이고, 맞춰줌으로써 뭘 하려고 그럴까요? 안 혼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산다는 게, 남이 좋게 평가해 주면 내가 좋은 사람인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학교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읽기 듣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눈치를 보고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남의 손에 나를 맡겨놓고 남에게 맞춰주고 그럼으로써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 다닐 때 얘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디 회사에 다닐 때. 그렇게 눈치를 보면 이제 대신 월급도 받고요. 또 이제 직급도 이제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그 생활은 이제 인생의 절반도 안 되고요. 여러분 인생 절반 이상이 그렇게 어디를 다니지 않는 거라는 거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 게 아니고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읽기 듣기가 아니고 말하기 쓰기가 중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쓰지 않으면 내 생각을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값을 지불해 주지 않죠.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다닐 때는 시키는 걸 잘하고 말을 잘 듣고 하면은 월급을 주지만, 어디에 다니지 않고 그냥 내가 나와서 이제 내가 나로서 그냥 살 때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그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값을 쳐주겠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이럴 때는 어떤 누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내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품은 그냥 가격이 매겨져서 팔리죠. 그게 월급이에요. 근데 제품은, 이제 작품은, 내 작품은
작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예 안 팔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싸게 팔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또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이렇게 월급 받지 않거든요. 자기가 뭐 글을 쓰면 뭐 책이 얼마나 팔렸느냐, 뭐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근데 그 뭘로 자기를 보여주냐, 결국은 말과 글이라는 거죠. 말하기, 글쓰기로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값을 지불받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삶을 한 6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읽기 듣기만 잘하면 됐는데, 그러면 우등생도 되고 다 됐는데, 어느 날 나이를 먹어서 이제 보니까 말하기 쓰기를 해야 된대요. 그걸로 값을 쳐준대. 읽기 듣기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걸 쳐주겠어요? 내가 말하고 쓰지 않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것을 가진 거를 나눠주지 않는데. 읽기 듣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라든가 남의 글을 읽고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인터넷 강의나 무슨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말하기 쓰기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말과 내 글은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의 삶을 살려면 내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든 것을 잘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죠. 그게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서 공유의 삶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말 잘 듣고 잘 소유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생산자가 돼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공유하는 능력, 표현할 줄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만들면 뭐예요? 남한테 나눠주려면 말을 하고 글을 써서 그걸 공유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 새로운 시대는 뭐 창의의 시대, 뭔 시대 막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냥 오래 살면 그냥 마냥 좋다가 아니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오래 사는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까지는 직장 생활에서 성공을 했어야 됐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럼으로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걸 잘하면 출세했다고 하고 인생이 성공했다고 했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직장 생활의 양상도 많이 달라질 거고, 매일 출근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매일 학교 가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서 집에 오고, 직장에 나가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 사람들이 어느 회사 다닌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 능력을 이 회사에도 팔고 저 회사도 팔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 돈을 받고 이런 거지, 그냥 어디 한 군데 딱 매여가지고 나는 삼성전자 다닙니다 해가지고 거기서만 매일 출퇴근하고 거기서 월급 받고 이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어디에 다니는 기간이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다. 여러분 삶에서 그 다음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어떤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읽기 듣기를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뭘 말하고 뭘 쓰면서 살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 딱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면, 뭐 정년을 하건 그만두고 나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글을 쓰는 걸로 나머지 인생, 그 나머지가 그냥 자녀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메인 게임이에요. 그게 본 게임이라고요. 그 본 게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도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입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졌을 때 거의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8년간 근무하고 나왔을 때, 아, 내 인생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인생이 또 있더라고요. 죽지 않는 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끝은, 자기 인생의 최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서 뭐 등수가 낮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래 살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얼마든지 역전하고 만회하고 재기할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또 공부를 지금 잘한다, 내가 전교 1등이다, 그게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인생은 그런 역량을 요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요 다음 인생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거다? 그게 착각일 수 있어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사회가? 내가 이렇게 사회 나와서 못 나가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뭐 저래, 유튜버래, 뭐 돈을 막 엄청 번대, 뭐 유명해졌대.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때 이런 말 유행했죠. 뭐 사회는 성적순이 아니다. 근데 그 말 우리 때는 틀린 말이었어요. 성적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읽기 듣기 잘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걸 잘하면 됐어요. 우리 사회가 읽기 듣기 역량만 요구했거든요. 남의 말 잘 듣는 거, 있는 걸 잘 쫓아가는 거, 잘 모방하는 거. 우리 때는 사회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서가는 선진국들을 빨리 쫓아가야 됐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걸 빨리 베껴야 됐어요. 쫓아가고 베끼는 데는 읽기 듣기 능력만 있으면 돼요. 어떤 창의력, 창조력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기 쓰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기 쓰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읽기 듣기는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잘 베끼고 쫓아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잘하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 쫓아갈 데가 없어요. 베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선두예요, 선두. 이제 뭔가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도태돼요. 정체되거나 도태돼요. 앞서가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런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잘 베끼면 됐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하기 쓰기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근데요, 이 말하기 쓰기가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거든요.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시대 안 살아도 돼요. 그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이제 10년? 빠르면 10년, 뭐 늦어도 20년 안 걸리는데 그 시대가 오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읽기 듣기예요.
우리는 그냥 읽기 듣기를 잘하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기 듣기를 잘해서 머릿속에 남이 가진 거를 책에 있는 거 선생님의 말씀하신 걸 많이 집어넣어도 인공지능만큼 인간이 인공지능의 수십만 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당장에 여러분들 그냥 구글이나 무슨 뭐나 이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 거기 다 있잖아요. 굳이 내 머리에 안 갖고 있어도 그냥 검색해 보면 다 있잖아요. 우리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심지어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읽기 듣기를 많이 해서 내 머릿속에 많이 넣어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대 때는 그게 아닐 겁니다. 그건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요. 인공지능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읽기 듣기 능력보다는 말하기 쓰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읽기 듣기를 해야죠. 하지 않고 말하기 쓰기는 할 수 없어요. 머릿속이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글을 쓰겠어요. 근데 읽기 듣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수단이라는 거죠. 말하고 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읽기 듣기가 필요. 우리 때는 그냥 목적이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읽기 듣기만 잘하면 됐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58이에요. 곧 환갑이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더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한 50 넘어서 공부가 그렇게 재밌어졌어요. 이걸 진즉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공부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왜 재미없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까 그랬죠. 읽기 듣기가 우리 공부라고. 근데 이 공부의 끝이 공부를 왜 했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읽기 듣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전교 1등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 뺏길까 봐. 뭐 당연히 2등부터는 1등이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겠죠. 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등수가 나오고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가 아주 낮으면 우리 때는 선생님께 맞기도 했고요. 엄마가 속상하고 그러니까 공부의 결과가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맞고 이런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는 게 공부였어요. 공부의 끝은 시험이고 시험의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려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공부가 재밌겠냐고요. 공부의 끝을 아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 끝이 어떻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공부는 공부의 끝이 물론 저도 읽기 듣기를 해요. 동영상 강의도 듣고요. 책도 읽고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나 똑같은 공부예요. 근데 그 공부를 왜 하냐?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하냐? 말하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쓰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하고 쓰려고 하는 공부는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는가? 생각해보면 사람은요. 표현하는 거에서 어떤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이 지금은 표현이 두렵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표현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표현은요, 원래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표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동굴에 벽화를 그리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때는 글이 없고 말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렸죠. 근데 말이 생기고 글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원래 이 표현을 하는 표현 욕구가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다 누구에겐가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내 말과 글, 나를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걸로써 인정받는, 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내 말과 글이 어떤 역할을 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발전시키고 뭐 이러는 데 대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돼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영향을 받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죠. 내가 입도 악 닫고 아무 글도 안 쓰고 있으면 남의 말만 듣고 시키는 것만 하면 그 사람, 나한테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자아가 실현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도구로 그냥 쓰이는 거고 내가 이루어낸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나라는 존재감은 없는 거고 내 존재 가치는 없는 거고 그럴 때 인간은 회의에 빠져요. 아니 이러라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나? 나는 도대체 뭔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자기 말과 글을 해서 누구한테가 뭘 하고 뭐 그런 반응이 오고 막 이런 게 되면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어져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공부를 해야 내 말과 글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랬을 때 더 많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내가 영향을 주고 남에게 인정을 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 싶어요. 공부한 만큼 내 말과 글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요.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말씀 이제 수업 시간 50분 듣잖아요. 50분 딱 들면 쉬는 시간에서 한 3초만 할애하세요. 바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책상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셨지? 그럼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라도 떠오르잖아요. 조금 전까지 들었으니까. 그 떠오른 생각이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50분 동안 들은 거는 그걸 다 받아 적어봤자 선생님 거예요.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을 듣고 내가 뭐 요약을 한 것이건 내가 뭐 느낀 것이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말씀 중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야. 밑줄을 딱 그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바로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시고요. 메모한 거 잔뜩 놔둬봤자 소용없어요. 그 메모한 것을 그날 엄마한테든 친구한테든 말하세요. 말을 해보세요. 써먹어야 돼요. 써먹으면 그 말을 하면서 생각이 더 정리되고 완전히 내게 돼요. 그 말은 내 말이에요. 메모한 것도 내 글쓰기예요. 내 글이에요. 비로소 내 말과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그러면 시험 볼 때요. 내 말과 글이 평소에 그거를 계속 말해봤고 메모가 남아있고 그거가 있으면 시험은 자동으로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과서 같은 거, 참고서 같은 거 읽을 때도 한 페이지나 한 꼭지 뭘 읽었다. 그럼 그 다음 꼭지로 넘어가지 말고 잠깐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뭐였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지?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면 뭐가 나오지? 이렇게 한번 자기 생각을 챙겨보세요. 그럼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걸 표현을 해야죠. 말과 글로. 그래서 메모를 일단 해보라는 거죠. 이건 글로 쓰는 거예요. 글쓰기야. 근데 글쓰기에 머물지 말고 이걸 가지고 말을 해봐야 돼요. 말할 상대가 없으면요. 그냥 학교길에 뭐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메모한 것을 혼잣말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그걸 말로 해봐도 좋아요. 메모한 것을 내 말로 누구한테가 말한다고 생각하고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게 돼요. 여러분들 들은 건요 내게 아니에요. 그건 쉽게 잊어버려요.
내 거가 되려면 내가 쓴 거, 내가 말한 것이에요. 그건 시험 볼 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친구들과 모여서 그걸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나 이런 데 글쓰기 강의를 가서 보는 그 친구들 공부하는 건요, 혼자 막 외우고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계속 듣는 수업이 아니에요. 같이 지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게 걔들의 공부예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뭘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한 명이 발표를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또 말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발표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 메모를 해와요. 메모를 해온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서로 이렇게 그게 그 친구들의 공부예요. 근데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그 메모를 하려면 자기 말을 준비하려면 읽기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해요. 책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근데 친구들한테 말한다는 건요, 내가 뭔가 우쭐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자랑하고 한편으로 그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 너도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있어. 모르는 친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공부는 어땠냐? 친구를 안 도와줘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시험을 잘 봐요. 친구도 알면 친구도 그걸 답을 맞추기 때문에 등수가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안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공부는 재미가 없는 공부예요. 친구를 돕지도 않고 사람은 남을 도울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 자원봉사를 하고 누구를 도울 때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조금이라도 뭘 도울 때 남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럴 때 왠지 기분이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서로 도울 때 또 생존 확률이 높아요. 혼자 잘해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친구들과 협력해서 다른 나라 경쟁하에서 이기세요. 지금은 우리끼리 경쟁해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도와서 협력해서 친구들과 서로 도와서 아니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밖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그런 경쟁 시대지 반 안에서 우리끼리 1등을 하냐 2등을 하냐 경쟁하는 그런 경쟁은 재미도 없고요. 각자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재미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재밌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읽고 듣고가 이제 공부인데 그 공부를 했을 때 이 남한테 더 수준 높은 말을 해서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 더 역할을 하고 남을 더 도울 수 있고 그게 이게 말과 글이라는 건 이제 말을 하면 반응이 바로 오고요. 글을 써도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고 이런 거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런 걸 했을 때 그걸 더 하고 싶고 막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공부가 더 재미있고 그래서 공부에 더 빠져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공부가 재밌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하기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말하기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좀 느끼셔야 다음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왜 우리는 이제 말하기 글쓰기를 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